어머님, 기초연금은 잘 받고 계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난 그런 거 모르겠던데. 근데요, 진짜 중요한 말 지금부터 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65세 넘으셨다면 지금 신청만 해도 현금처럼 바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7가지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몰라서 안 받고 계세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 기초연금만 겨우 받다가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가 있다는 걸 이 영상 보고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지하철 탈 때마다 무임해 병원비도 줄고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안 알려줬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만으로도 시니어의 삶은 훨씬 더 편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65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부터 병원비, 지하철 무임, 무료 예방접종,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그리고 몰라서 못 받는 통신비 문화비 혜택까지 딱 7가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신청하는 것만이 진짜 내 몫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혜택 7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유, 나는 기초연금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요, 혹시 기초연금이 매달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 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둘이 합쳐 54만 9,600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을 다 받고 있는 어르신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은 나이만 된다고 자동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정부에서 이분은 생활이 어려우신지를 따져본 다음 그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겁니다. 이때 따지는 기준을 소득인 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벌거나 가진 돈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일해서 번 돈 전부를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제라는 걸 적용해줘서 일부는 아예 계산해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025년에 바뀐 아주 중요한 변화 하나? 바로 65세 이상부터 일해서 버는 돈 일부는 아예 안 보고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75세 이상이어야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65세부터도 일하신다면 기초연금 받을 기회가 더 넓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쿠팡 알바했는데 그럼 기초연금 안 나오겠지? 시장 반찬 가게 잠깐 도와줬는데 이거 소득으로 잡히면 탈락 아냐? 이런 걱정들 이제는 덜어두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 일부는 계산해서 빼주기 때문에 예전엔 안 됐던 분도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혹시 예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았어. 그렇게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딱 다시 신청할 때입니다. 기준이 달라졌고 소득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만 물어보셔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받고 있으면 다른 혜택들도 덩달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초연금 받는 분은 노인 일자리 신청 시 우선 대상이 되고 몇몇 지역에서는 교통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통신요금 할인이나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 하나만 받아도 생활 전체에 좋은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거 복잡해서 못하겠어? 그냥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어르신,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몰라서 놓치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 난 이미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이 최대치보다 적진 않은지, 이제는 소득 기준이 바뀌어서 더 받을 수 있게 된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비, 약값, 교통비, 일자리, 돌봄 서비스까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비와 약값을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병원비 치과 비약값 줄이는 법. 어지간하면 병원 안 가려고 해요. 비싸잖아요. 이 말 어르신들한테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처럼 약을 매일 드셔야 하는 경우 병원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죠. 병원 한 번 가면 진료비에 검사비, 약국까지 가면 또 돈 나가고.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1. 치과 진료, 생각보다 혜택이 큽니다. 틀니하려면 몇백만 원 든다던데 난 그냥 참고 살아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틀니는 레진 소재 기준으로 본인 부담 30%,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 이 역시 본인 부담 30%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양쪽 다 하면 2, 300만 원 넘게 들던 치료가 지금은 5, 60만 원 선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74세 이순자 어르신, 임플란트는 부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다 하셨는데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알고 다시 병원 가서 양쪽 어금니를 60만 원대로 해결하셨답니다. 치과는 비싸서 못 간다는 말, 이젠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2. 약값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관리제. 고혈압, 당뇨는 약을 꾸준히 먹고 병원에서 자주 확인받아야 하는 병이죠. 그런데 매번 진료받고 처방받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료비랑 약값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럴 땐 등록관리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보건소나 지정병원에 내 병을 등록해 두면 진료비와 약값이 정해진 금액으로 줄어드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서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고 매일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등록만 해두면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영양관리나 운동법 같은 건강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혼자 인터넷 찾아보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관리제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해마다 맞는 독감 주사, 생애 한 번만 맞는 폐렴 백신, 이거 모두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가을에 무료 접종, 폐렴 구균 백신 PPSV23은 생애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일부 지자체에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 또는 반값 지원합니다. 이런 백신은 몸이 약해질수록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인데 비싸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부에서 시니어 건강을 위해 지정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게 해줍니다. 조건도 간단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들고 보건소나 지정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4. 몰라서 손해는 이제 그만. 정리해 볼게요.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약값 등록관리 제로 절약, 예방접종 독감, 폐렴, 대상포진까지 무료 또는 지원, 병원비 만성질환 등록 시 진료비 줄어듦. 이 네 가지만 챙기셔도 한 달 병원비에서 수만 원은 아낄 수 있고 1년에 몇십만 원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한 일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지출은 커지고 외출은 줄고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다르실 겁니다. 정보를 아셨고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챙겨주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기차, 버스까지 다 포함된 교통비 절약 혜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하철 기차 교통카드까지 교통비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 요즘은 어디 가려면 교통비가 더 걱정이에요. 지하철도 버스도 다 오르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립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장처럼 자주 다녀야 하는 곳일수록 한 번 한 번은 작은 돈 같아도 한 달 모이면 꽤 큰 부담이 되지요. 그런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지하철, 기차, 시내버스, 고속버스까지 그냥 타시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면 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1. 지하철 무임승차, 경로우대 카드로 공짜 이용.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냥 신분증만 들고 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경로우대용 교통카드를 따로 신청해야 무임승차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부산은 부산은행, 지역에 따라 지정은행이 다르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까지도 연동되어 사용 가능하니까 꼭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2. KTX 고속열차도 할인됩니다. 기차는 비싸서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기차 요금도 65세 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X는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한 후 경로 등록을 하면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SRT도 경로석이 따로 배정되어 있어서 미리 예약만 잘하시면 정상 요금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어요. 가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코레일 앱 코레일톡이나 기차역 창구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직원이 직접 가입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딸아들이 예약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본인 명의로 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3. 지자체 교통비 지원, 현금처럼 쓰는 카드 충전.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따로 있어요. 바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비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카드라는 이름으로 연간 약 2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카드로 충전해주고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 같은 지역들도 매월 일정 금액을 어르신 교통카드에 충전해 줍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고 지급은 교통카드에 바로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그냥 일반 교통카드처럼 찍기만 하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버스비도 아끼고 그 돈으로 손주 과자 하나 더 사줄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4.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하철 버스, 경로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공짜 또는 연동 할인, 기차, 코레일 SRT 할인 본인 명의 경로 등록, 지자체 지원금 매달 또는 연간 교통비 충전 실생활 사용 가능. 이 모든 혜택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것. 서울에 사는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지하철은 무료로 다니고 기차는 경로 할인받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교통비 카드로 버스비도 안 쓰시면서 이제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정보 하나로 지갑이 가벼워지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게 진짜 복지 아닐까요? 다음은 일하고 싶은 분들, 혼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혜택 정리로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일하고 싶으신가요? 도와줄 사람 필요하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이젠 그냥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지만 반대로 할 수 있는 만큼은 일하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분,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한 혜택입니다. 1. 시니어 일자리, 몸에 무리 없는 가벼운 일 중심. 예전엔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청소, 막노동 같은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훨씬 다양하고 덜 힘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요.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안내, 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굣길 교통 지킴이, 복지관이나 마을회관 보조 업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인사 도우미,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 재활용 정리 같은 가벼운 활동도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월 3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근무 시간이 긴 일은 월 7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괜히 할 일 없이 집에 있으면 사람이 더 늙는 것 같았는데 일하러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2.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경쟁률이 있는 지역도 있으니 신청 시기는 연초 또는 하반기 공고가 뜰 때를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3. 반대로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일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도 계시죠?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이나 시장 가는 것도 어려운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운영되는 게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어떤 서비스냐면요. 병원 같이 가주는 동행 서비스, 식사나 약 챙겨드리기, 혼자 계실 때 말벗 해드리기, 낙상 예방 안전점검, 긴급 상황 대비에 응급벨 설치, 그리고 전화로 안부 확인까지.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엔 무료, 그 외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80세 어르신 한 분은 아들이 외국에 있어 혼자 사셨는데 최근 무릎이 안 좋아져 거의 집에만 계셨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하니 매주 2회 복지사가 집에 와서 말벗도 대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집안 정리도 도와줬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랐다며 눈물 흘리셨다는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동을 나누고 계세요. 5.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돌봄 서비스 받고 싶은데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상태에 따라 매주 1 내지 3회 방문, 필요시 응급벨 설치, 장기적으로 정기 서비스 가능. 혼자 힘들게 참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일하고 싶다면 일자리, 도움받고 싶다면 돌봄 서비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다음은 생활비도 줄이고 기분도 좋아지는 문화교육통신비 혜택 정리로 이어집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정보는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작지만 든든한 혜택 문화교육통신비. 돈 되는 건 아니지만 받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이 말 어떤 시니어 구독자분이 해주신 말이에요. 오늘은 크진 않아도 쏠쏠한 혜택, 문화생활 배움 통신요금 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도 있고 복잡한 건 싫어 하시는 분도 오늘 이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문화생활 혜택, 이젠 걱정 말고 나들이 가세요. 어르신 혹시 박물관이나 고궁,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시면 무료거나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같은 고궁, 신분증만 보여주면 무료 입장.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국립공원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무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 시니어 전용 요일 할인. 보통 화요일 목요일에 5,000원 6,000원대 관람 가능. 실제로 여름엔 더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시원한 영화관 가는 게 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2. 평생교육 바우처 배우고 싶은 거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요즘 70대 유튜버, 블로거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뭘 배워?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걸 드려요. 1년에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직접 골라서 신청 가능. 스마트폰 배우기, 사진 편집, 글쓰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 등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는 인기 과목도 많습니다. 이용 방법은 2가지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수강할 때 사용.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원하는 강좌 듣기. 신청은 주민센터나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소득이 낮은 분들 위주로 먼저 지급되니 나도 될까? 싶으시면 일단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통신요금 할인, 매달 내는 돈부터 줄이세요. 핸드폰 요금 많게는 한 달에 3, 4만 원 나가시죠? 그런데 65세 이상이시면 통신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2,100원까지 할인 가능. 통신사 SKT, KT, LGU 플러스 전부 해당.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만 넘으면 신청 가능.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통신사 대리점 방문, 노인요금 감면 신청하러 왔어요. 인터넷으로 정부 24 누리집 검색, 통신요금 감면 검색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요즘 인기 많은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기본 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만 원 쓰던 요금이 12,000원대로 줄어든 분도 계세요. 4. 이렇게 쌓이면 꽤 큽니다. 이게 뭐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영화 한 편 6,000원, 국립공원 무료 입장, 핸드폰 요금 월 1만 원 할인, 강의 수강비 연 35만 원 지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1년에 수십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건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다.
나도 배울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웃는 날도 많아지죠. 5.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 단 하나. 이 모든 혜택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알려주고, 내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내가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전략입니다. 다음은 마무리로 오늘 정리한 모든 혜택들을 한눈에 되짚고 앞으로 어떤 정보들을 알려드릴지 클로징에서 차근히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내 권리를 내가 챙기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줬죠?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받은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연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비도 줄고 교통비도 공짜고 일자리도 있고 돌봐주는 사람까지 생기고 배우고 즐기고 통신비까지 아낄 수 있다니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 이미 한 걸음 앞서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안 해. 귀찮고 복잡하잖아. 하지만 어르신,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혜택 모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초연금, 병원비 약값 줄이는 법, 지하철 기차 할인, 어르신 일자리, 집까지 찾아오는 돌봄 서비스, 문화생활 배움 지원, 통신비 할인, 이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금 바로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나이 들어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몫을 당당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권리는 내가 챙기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